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가면을 쓰고 이 자리에 서게 된 18살 나다라고 합니다. 왜 얼굴을 가리고 나왔지? 아니, 이름은 또 왜 저래? 이렇게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또 본명이 아닌 활동명으로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17은 어떠셨나요? 지금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친구들과 재밌게 수다 떠는 모습? 아니면 좋아하는 떡볶이를 먹는 모습? 그것도 아니면 수학시험을 망쳐 좌절한 기억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조금 특별한 17을 보냈는데요. 세상에 있을 수많은 나다를 대신해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청소년들의 우주를 품을 수 있는 배움터 설립,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것을 꿈꾸고 그 꿈을 향해 또 한 번 용기를 낸 나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무대에 서기까지 엄청 많은 고민을 했어요. 출연을 결정한 후에도 정말 매일같이 고민했어요. 이게 잘한 결정일까 하고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제 선택에 확신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대에 서게 된 이유는 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혐오와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공유한 온라인 엠버 폴라그램의 비공개 대화 방송. 저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입니다. 고작 16살이었던 제게 호의라는 가면을 쓴 채 다가온 그들은 악마와도 같았습니다. 칭찬으로 포장된 말로, 그리고 어른이라는 위치로 저를 조종하고 있었죠. 어느 순간 모든 일들이 제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나 여태껏 이용당했구나.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구나.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게 제 잘못으로 인해 생긴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끄럽고 창피했고 그냥 숨기고 싶었어요. 그래도 이대로 둘 순 없잖아요.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상담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저에겐 저를 보호해줄 어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이른바 N번방 사건,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공론화된 후에야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나는 피해자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향해 화를 내는 그 당연한 모습이 저를 조금씩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는 피해자를 연민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대신 연대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사회도 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렸어요. 그런데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2차 가해였는데요. 사회의 시선은 많이 바뀌었지만 정작 제 옆에 있는 주변인들의 시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술집 여자나 해라.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네 얼굴에 침 뱉기다.
16년 인생의 정신적 지주이던 사람들의 2차 가해와 존재 부정, 기억 왜곡, 입막음, 말로만 듣던 2차 가해를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존재가 부정당하게 되니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됐어요. 내가 겪은 일이 사실이 맞나?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 아닐까? 그래, 이 기억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기억일 거야 하고 말이죠. 혼자 힘으로는 어떠한 법적 대응도 할 수가 없었고 끝없이 쏟아지는 2차 가해들의 무력함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모아두었던 범죄의 증거들을 제 손으로 지워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해서든 상처를 잊고 지우기 위한 나름의 발버둥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너무 큰 후회로 남아요. 동시에 저는 제 존재와 피해 사실을 부정당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제 자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해내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다들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 같아서 아니라고, 맞다고 외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폭력 피해 사실을 끊임없이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저는 그저 애정어린 공감과 위로를 바랬던 건데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16, 17의 저에게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렇게 방황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진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힘을 내야 하는구나. 그 이후 저는 삶을 바꿀 방법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본래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기까지는 1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방황하던 시기에 저를 붙잡아 주었던 건 청소년 인권 활동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에 대해 공부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시간을 통해 저는 저를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시련들이 더 강해진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것 같아 이제는 그 시간이 감사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인권활동과 함께 여러 가지 치유 활동들을 하다 보니 저는 저와 같은 청소년 혹은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창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압 속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바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부당한 것을 요구받을 때에는 그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몸으로 부딪히며 배운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폭력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폭력을 거부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길고 긴 터널을 지나며 어느새 피해자에서 생존자가 되었고 생존자에서 활동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친구들과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2020년 8월 이런 과정을 거쳐 저는 비폭력 청소년 공동체 간디라는 팀을 꾸리게 됩니다. 간디는 비폭력 저항의 거장인 마하트마 간디의 이름에서 따오기도 했고 비폭력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다 라고 할 때 가다를 대구 사투리로 바꾼 말이기도 합니다. 간디는 공동체와 인권의 교차성에 대해 고민하고 폭력 없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 모임입니다. 저는 목적성을 조금 더 뚜렷하게 가지고 체계적인 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인권,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해 공부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스스로 구성해 봤어요. 적어도 청소년들이 자신을 관찰하고 사회를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도 연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폭력의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그리고 또 생존자에서 활동가로 거듭나는데 가장 큰 힘이 된 게 바로 연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디라는 비폭력 공동체 모임을 통해 우리들이 폭력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더 당당하게 맞설 수 있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폭력을 당하는 친구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주고 연대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은 간디가 인권 공동체이지만 저는 간디가 교육 공동체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다양한 청소년과 함께 다양한 것들을 배워나가는 그 속에 인권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주 인상 깊은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진정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은 하지마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권위에 눌려 인간다운 삶의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하는 권력에 맞서는 교육이어야 하며 세상의 차별에 저항하는 교육이어야 하며 저항하는 힘을 만드는 연대의 교육이어야 한다. 그 글을 읽는데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인 것이다 라는 저의 신념이 더욱더 견고해지더라고요. 제게 남겨진 상처가 흉터로 남아 아마 평생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세상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상처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상처를 당당히 드러내고 서로 연대할 수 있는 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폭력인지 인지하고 또 그 폭력에 맞서고 함께 저항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늘 이렇게 저의 얼굴을 숨긴 채 활동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저의 이야기가 부끄럽지도 않아요. 하지만 막상 방송에 나간다고 하니 걱정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이유 없는 막연한 걱정이랄까요?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가면 쓰기를 선택한 것일까요? 세상에 폭력을 당하고 싶어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회가 얼른 바뀌어서 저를 비롯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수많은 생존자들이 가면을 벗고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